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여러분을 네. 위한 시사 다단계 많이 퍼뜨려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네, 다단계 방송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매국노, 이적행위. 자, 문정권의 관제 쇼비니즘 자백했다. 참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원일이 SBS 논설위원이 SBS에서 이제 그 자회사에서 이제 네. 자기 방송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직설이라는. 근데 어제부로 잘렸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의병으로 나라 구했냐. 네. 그러니까 원일이 의원은 좀 일본 불매운동 이것도 그럼요. 무슨 효과가 있겠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네. 아니 옳은 소리를 했어요. 진짜 그럼요. 직설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이거를 자 청와대에서 우리는 몰라. 우리는 언론 자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왜 멀쩡하게 그렇게 잘하던 분이 잘렸느냐. 거기에다가요. 어저께 김어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일이를 딱 겨냥을 해가지고 무서우면 가만히 있어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요즘 됐어요. 네. 이른바 이제 엠팍이라고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이 남초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 싸움은 우리가 한다. 이렇게 했어요. 한일 문제를. 그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언론 탄압에 대한 청와대에 아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면 몰수하고 노골적인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지금 네. 일단 청와대 대변인이 특정 네. 언론을 지칭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했지 않습니까? 조선중앙, 조선중앙 이야기 했는데 일본판. 일본판. 그런데 이제 조선중앙이 아니란 거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언론사를 찍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특정 언론사를 찍어서 그것도 이제 매국노란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이건 본인들이 트럼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언론 해가지고 말이야 뭐 국가 이적행위 한다고 하고 있는 거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에 대한 비판을 하면 이적행위를 한 것처럼 지금 현 정권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방향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이적행위라는 겁니다. 이게 매국노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이라면 우리 지금 이적행위고요. 그렇죠. 지금 매국행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성적으로 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 말도 못합니까? 말하면 매국노, 말하면 친일파라는 거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그렇죠. 쇼비니즘입니다, 진짜. 네. 정말 그 좌파 독재, 관제, 쇼비니즘 네. 이것이 이제 문정권의 실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정말 누구처럼 본 거, 배운 거 이게 너무 없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외교적으로 이성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모든 애국적인 목소리는 매국노의 네. 목소리가 되는 거고 이적행위가 된다. 그러면 진짜 문재인 정권은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일본을 주적으로 완벽하게 삼은 것 같습니다. 아예 이건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다. 아닙니까? 매국노에다가 말하자면 이적행위다 이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고민정 대변인이 됐을 때 참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아나운서들이 이번에 뭐 여러분 뭐 손모 아나운서 사건에도 아시는 것처럼 이 MBC에서 쫓겨난 그 아나운서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신동욱 국장한테 물어봐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정말 이거는 선배로서 있을 수 없는 뭐든지 이 좌파 독재가 그 독버섯이 우리 방송에서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고민정 아나운서도요. 역시 청와대에서 고춘희 아나운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일이 의원에 대해서도 뭐 의병이 나라로 네. 구했냐 이거 가지고도 직접 청와대 대변인이 싸우고 그다음에 또 일본판 맞지도 않은 조선중앙 가지고도 또 싸우고 일종의 이 고춘희 아나운서의 역할이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말 리춘희처럼 대남 그 엄포 놓는 역할처럼 우리나라에 강직하고 제대로 직설하는 언론인들에게 일종의 엄포 놓고 협박하는 역할밖에. 근데 엄포나 협박 같은 거는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은 엄포나 협박에 치중하게 됩니다. 고민정 고민정 대변인이 무슨 정말 깊이 있는 논평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기자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기자들이 물으면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뭘 알아야 대변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또 거기서도 좀 악의를 느낍니다.
네. 지금 이슈 메이킹을 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하, 자꾸 맞습니다. 친일 반일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특정 언론이 이야기를 해서 탁 띄우는 겁니다. 띄워야지 친일 반일 이야기가 그렇죠. 되니까 이슈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정 언론 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그러면 이제 자기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역시 일본에 대해서는 감성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하니까 이걸 지금 부추기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저는 뭐 고민정 혼자가 결정했겠습니까? 밑에 제도 회의했겠죠. 자, 이거 띄우자. 띄워서 조선중앙 공격하자. 손을 하나도 없다. 구도를 고착시키는데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위험합니다. 아까 뭐 그랬다고요? 비껴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 네. 그거요. 싸움 우리가 하다 지들이 100배 지가 한다고 칩시다. 지들이 지면 죽어나는 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지들만 죽어나면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제가 한강 가서 일본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하고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다 라고 한다면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가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 제가 이 비유하면 참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혁명군이 10,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일본군 다 1명 죽었습니다. 자, 2만 명 가까이 있는 우리 농민군은 죽었어요. 일본군 다 1명 죽었어요. 2만 대 1의 싸움 우리가 해보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자, 그 싸움에서 결국 죽어나는 건 일반 서민이고 일반 국민인 겁니다. 지도자가 어떤 취지를 가졌든지 간에 지도자가 어떤 좋은 취지를 가졌든지 간에 싸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과의 싸움을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결국 죽어난 저는요.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고려 때 몽골에 항쟁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고려 왕조가 강화도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래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에 대해서 박수를 칩니다. 전 세계에서 몽골군에 저항했던 왕조 여기밖에 없다고. 그때 반도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육지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고려의 주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됐습니다. 다 굶어 죽었습니다.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 왕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성들 내팽개쳐 도망가가지고 열심히 싸웠다는 왕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들의 결기, 반일 의식 때문에 싸우고 나간다? 국민을 죽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무식한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2의 인조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 자기들만 살면 되는 겁니다. 김어준이도 자기들만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명품 걸치고 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 평소에는 그렇게 뭐 환경부터 생명까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 좌파들 우리 국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먹고 살 수 없으면은 수출로 70% 먹고 사는 나라가 어떻게 일본은 내수가 돌아가서 정말 일본은 내수가 60% 65%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계산기 뚜려보면 정말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청와대에서 또 방송에서 돈 많고 고액의 출연료를 챙기면서 싸움은 우리가 한다? 그렇지 않죠. 싸움은 자기네가 걸면서 싹 빠지고 나중에 우리 국민들을 길바닥으로 나앉게 하는 것이 이 좌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벌써부터 일본 대사관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지난번에 했던 촛불 시위 불을 지펴가지고 정말 그들에게는 게임이고 그들에게는 놀이이고 그들에게는 정말 개구리한테 돌 하나 던지는 거지만 여기서 돌 맞아서 죽는 것은 우리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인 겁니다. 정말로 나쁜 대통령, 나쁜 정권, 파렴치한 좌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붕괴되면요. 국민들 죽어납니다. 당연하죠.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입니다. 국가가 흔들리면요. 가장 큰 피해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약자들입니다. 국가가 망하면요. 가장 먼저 한 게 서민들이고 여자고 노약자입니다. 지금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싸움이요.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싸움을 할 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는 책임 없이 붙자 내가 나서겠다 어쩌겠다는 게 자기 혼자 죽으면 싸우라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현재 일본과 우리의 경제 전쟁은요. 우리가 뭐 창은 아닙니다. 최소 소총은 돼요. 그러니까 그건 기관단총입니다. 땅땅땅 쏠 때 따라라라 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소총과 기관단총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일본을 이기고 싶으면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수출하고 일본하고 국제적인 분업 잘해가지고 네.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모든 사업을 그렇게 일본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일본에게 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정말 이 절박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일이 아니라 진정한 그 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렇습니다. 길입니다. 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에 저녁에 브이로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